고려아연 자회사인 캠코의 최내연 회장이 LG화학과 합작 설립한 한국전구체 주식회사 KCP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단독하세요. KPC는 LG화학과 캠코가 2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22년 설립한 전구체 생산 합작사죠. 최 회장은 KPC가 중국 전구체 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는데요. 글로벌 전구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국내 기업의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를 줄이고 미중 무역 갈등의 중국산 기피 현상에 수혜를 입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이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고려아연이라는 회사, 그리고 LG화학이 만든 전구체 합작 회사입니다. 고려아연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죠. 정확하게는 이 합작 법인을 만든 곳은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캠코라는 곳입니다. 이 캠코는 뭘 하는 회사냐? 황산 니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LG화학은 말 그대로 화학회사고요. 여러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사업 분야 가운데 첨단 소재 분야 쪽, 이쪽으로 가보면요, 양극재나 분리막 같은, 그러니까 2차전지에 사용되는 그런 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 이 두 회사와 합작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2차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만드는 곳이겠죠. 바로 전구체입니다. 애초에 회사 이름에도 전구체가 들어가 있고요. 지난 2022년에 설립했고요. 울산 쪽에 연간 2만 톤 규모의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생산까지 시작한 상태입니다. 대체 이 전구체라는 게 뭐길래 합작 법인까지 만들어서 생산하려고 하냐? 배터리의 4대 요소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에 들어가는 음극재, 그리고 이거를 막아주는 분리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전해질,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 모든 네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중에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꼽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꼽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 출력과 주행 거리 같은 것들,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배터리 원가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양극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가 되는 화합물질이 바로 이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는 또 양극재 재료비의 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구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대부분 중국 쪽에 수입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 전구체 중국산 수입이 한 98%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NCM, NCA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국가에 이렇게 중요 원료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몇 차례 경험을 이미 해봤던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 쪽에서 이런 소재, 원소들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내재화하거나 최소한 다변화하는 게 지금 시점에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거세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이거는 로이터에 나온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배터리라고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겠죠. 당장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광물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미국의 공급망 안에서 조달을 받아야지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40%인데 2027년에는 80% 수준까지 높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중국,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이쪽에서 전기차나 배터리를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미국, 서방,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안에 속한 나라를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다변화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전구체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인데요. 최근에는 흑연도 문제가 됐습니다. IRA 규정에 따라서 외국 우려기업에서 온 광물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 외국 우려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2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으니까 국내 기업으로서는 2년의 여유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2년 안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망에서 탈중국이라는 과제,
있었는데 이제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를 반복하고 있는 중국을 파트너로서 완전하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 우리는 서방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공급망이 이렇게 분화하고 단절되는 흐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요. 우리 같은 나라로서는 여기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의존을 해왔던 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산이 비교적 저렴하니까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해왔고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런 거를 다변화하려면 결국에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비용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제 혜택이나 정책 지원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